빅나티님은 제가 보면은 힙합 씬의 사이버 레카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사이버 레카들의 문제점이 이거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가지고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짓거리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랩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보면은 전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금 빅나티를 왜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일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예요 이거. 빅나티는 약간 그 바지 사장 같은 거예요. 리섭님 연배에도 빅나티 이런 사람을 아시나요? 아, 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DM도 오고 막 댓글도 달리고 이러더라고요. 스윙스 빅나티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랩 이런 거 아예 잘 몰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는 랩이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 얘기. 그리고 그 빅나티님이 그 스윙스님 디스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수위가 굉장히 세더만.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고 사실관계 여부 막 이런 거 좀 따져보고 제가 여기에서 조금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스윙스님의 사정을 어느 정도 좀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뭐 굳이 무슨 뭐 남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뭐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아이 뭐 굳이 뭐 그런 걸로 뭐 어그로 끌 필요 있나 해가지고 안 하고 있었던 거를 오늘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드리면서 조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공부해온 대로 만약에 제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빅나티라는 친구가 있대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힙합 씬에 대한 거를 아예 모르다 보니까 제가 아는 그 래퍼들은 옛날에 그 스윙스 아니면은 뭐 도끼, 사이먼디 약간 이런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아예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도 저는 진짜 이거 드립치는 게 아니라 스윙스 빅나티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나오길래 무슨 스윙스가 무슨 티셔츠 같은 거 만들었나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논란되는 티셔츠 같은 거를 지금 파나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 빅나티라는 사람이 스윙스라는 유명한 래퍼죠. 유명 래퍼를 굉장히 물어뜯고 있었었대요. 옛날부터 과거부터 여태까지 계속해가지고 계속 욕하고 다니고 뭐 공개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계속 욕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윙스님이 여태까지는 잡음을 무시하고 있다가 이번에 선을 좀 세게 넘은 것 같더라고요, 빅나티님이. 그래서 스윙스님이 이제 빡쳐가지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켜가지고 빅나티님이 스윙스님에 대해서 공격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빅나티라는 래퍼분이 상당히 욕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빅나티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스윙스님이 소속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래퍼들 소속사 엔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엔터를 운영하면서 스윙스님이 뭔가 더러운 짓거리들을 많이 했다 이거야. 자기가 다 안 돼. 그래가지고 뭔가 빅나티님은 약간 제가 보니까 약간 중2병 비슷한 게 좀 걸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지 이분이? 2003년생 2003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야? 22살? 22살이셔가지고 중2병 걸릴만 하네. 어쨌든 간에 많이 어리세요. 많이 어리신데 빅나티님의 주장은 일단 이겁니다. 첫 번째 주장은 스윙스라는 래퍼가 그 소속사의 사장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래퍼들을 모아서 이제 이것저것 자기가 돈 벌 거 다 벌어 처먹어 놓고 음원을 보면은 그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인접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과 인접권의 차이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은 뭐 작사 작곡하고 가수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갖는 게 저작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부른 사람들이 갖는 게 이제 인접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접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저작권을 가진 작곡가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노래를 어디 가서 이제 불러대면은 이제 이 인접권을 가진 사람들이랑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돈을 나눠 먹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소속사에서 어떤 가수들의 녹음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이제 도와주고 뮤직비디오 제작하고 음반 제작을 하면은 이게 무슨 계약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속사에서 이 인접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스윙스님의 회사에서 아티스트들의 인접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윙스님이 자기 멋대로 그 아티스트들의 동의는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소속사 가수들의 인접권을 팔아가지고 포르쉐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다 라면서 이제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윙스님의 회사에 이제 여자 아티스트들도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윙스님이 여자 아티스트들한테 어떤 성적인 요구 같은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응한 여자들만 이렇게 띄워준다라는 식으로,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진짜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제 몸로비를 받았다라는 거죠. 몸로비를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클럽에서 자기랑 스윙스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스윙스는 래퍼들 사이에서 이제 왕따 새끼였다. 왕따 새끼였는데 거기에 눈치 없게 또 껴가지고 어떤 클럽에 꾸역꾸역 왔는데, 그때 그 기리보이라는 그 래퍼가 또 있대요. 기리보이님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노래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기리보이님은 유명한 래퍼인 것 같아요. 이 힙합씬을 아예 모르는 제가 들어봤을 정도면은. 그래가지고 그 기리보이님의 생일 파티를 어떤 클럽에서 했는데, 거기에 스윙스님이 아무도 안 불렀는데 와가지고 자기한테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시비를 걸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엄청 심한 수준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제 디스 랩을 일단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빅나티님이 올린 가사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가사에 그 기반해서 얘기하지 않고 괜히 방송을 하다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빅나티님의 주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날 갠소, 쟤는 이제 스윙스님입니다. 제가 날 갠소하고 싶대서 나는 거절을 했어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빅나티님이 원래 그 쇼미더머니라는 방송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유망주였대요. 그래가지고 스윙스님은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빅나티님한테 영입 제안을 한 거죠. 영입 제안을 했는데 빅나티님은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절을 해가지고 심술이 났대요. 문돼지라는 건 이 스윙스님을 말하는 거죠. 스윙스님의 본명이 문지훈입니다. 그래서 그 문돼지가 심술이 났다. 그래서 이건 조금 뒤에 전부 공개되지. 다시 묶어. 다리 사이에 달린 아기 땡땡이에 내 정관이 무정란의 유전자까지 박피 마취 파티. 이게 뭐냐면은 스윙스님이 이건 스스로 밝히신 건데, 스윙스님이 정관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차피 애기 낳을 생각도 없고 괜히 무슨 여자들 만나가지고 막 피임하고 이런 게 귀찮으셨나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좀 조롱하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소속 아티스트에게 나랑 떡치면 밀어준다지 그래놓고 유튜브 나와서 착한 척하면서 쪼개?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 진짜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 우상이 이런 병신이었다니 넌 절대 낳지마 자식. 네가 시작한 방식 업보는 돌아와 다시 똑같이 느껴봐. 너도 데드피의 망신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망발을 내뱉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었어. 네 레이블, 네 팀 솔직히 뭐 그렇게 쇼미가 끝나고 난 뒤에 받았지. 들어오라는 제의. 그때부터였지. 여기저기 들려오는 나에 대한 소식. 왜 나를 비교해 네 소속 아티스트와. 뒤에서만 비겁한 뭐 싫어 너의 방식 뭐. 그러니까 자기가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 봐요. 스윙스님의 레이블에 있는 아티스트랑 그 빅나티님을 스윙스님이 비교하고 다녔다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긁혀가지고 이제 자기가 들어가기 싫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스윙스님을 저격하는 게 업보 타임이래요. 그래서 뭐 똑같이 느껴보라고. 시작은 핸즈클럽 지하에서 술 취한 문지훈 씨가 우주 비행 파티에 난입한 뒤에 우리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기리 형의 부탁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그냥 기리보이죠. 기리보이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파티가 그 기리보이님의 생일 파티로 알고 있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 기리보이라는 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 빅나티님한테는 이 기리보이님은 절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에 끼어들 때 어떤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경험담이에요. 저도 무슨 뭐 남들 싸움에 껴가지고, 제 유튜브를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욕먹는 건 참아도 제 지인이 욕먹는 건 좀 못 참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억울한 건 참아도 제 지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를 좀 못 참는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나대가지고 욕먹은 적이 저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 빅나티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나도 알 것 같아. 이 빅나티님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는 이 기리보이 형을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막 친하고 막 이런 거야. 그리고 너무 병신같이 착한 거야. 이 빅나티의 입장에서는 이 기리보이가 너무 병신같이 착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짓거리를 당해놓고 저렇게 착할 수가 있냐. 근데 기리보이님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보니까 이따가 조금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조금 이런 식으로 기리보이님도 지금 91년생인
20인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빅나티보다 나이가 10살인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10살 많은 사람이 그 어린애를 가스라이팅 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송이를 기리보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스윙스님이 파티에 난입을 해가지고 다른 래퍼들이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기리보이님이 아 왜 그래, 나티야, 우리 착한 나티야, 그래도 우리 재밌게 놀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부탁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자리에. 그래가지고 스윙스님이 여기서 이제 자기를 먼저 밀었다는 거예요. 미는 느낌의 뒤를 돌아보니까 스윙스였다. 그러면서 이제 스윙스님이 건물을 샀어요. 그 당시에 건물을 샀을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건물을 샀다지만 여전히 노딱, 그 외엔 차압딱지와 붙어 노딱. 대체 뭐가 문제야? 20살 어린 동생을 밀친 후에 대뜸 너는 맞아야겠대, 너는 힙합이 아니라더니 갑자기 네 리스펙을 받아야겠대. 그래서 남의 파티에 분탕, 깨진 유리 멘탈은 난내 조각이.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요, 이 가사 거의 대부분에 이 빅나티님의 투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 스윙스님의 이제 해명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릴 건데, 어쨌든 계속 읽어볼게요. 대줬잖아 치려면 쳐, 넌 그때 날 죽여야 했어, 기회 줬잖아 치려면 쳐,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넌 형들한테 지랄해, 그때 내 번호 있었잖아, 왜 형들한테 대신 사과를 받아오래, 기리 형이 중간에 왜 껴야 돼, 여기서 절대선이 또 꼈죠, 절대선. 우리 착한 기리 형이 중간에 왜 껴야 돼, 이 돼지 새끼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왜 미안해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왜 착한 우리 형이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총알바지로 계속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빅나티 님이. 어쨌든 간에 근데 나더러 널 리스펙해? 네가 힙합이라면은 뭐 내 밑에 못 둘 바엔 다 갈라치기, 이리와 뒤치기, 족같은 불쌍한 척 피싱, AP 무료콘 좆된 네 콘서트에 나를 게스트로 초대해, 그마저도 직원을 통해. 그때 이해됐어 네 의가사 제대, 그때 이해됐어 네 건물대에서 똥이 나온, 네 군부대에서 걸어 나올 때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난 열등감 덩어리의 이름은 스윙스. 그러니까 이분의 디스랩의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빅나티님은 제가 보면은 힙합 씬의 사이버 레카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사이버 레카들의 문제점이 이거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거를 가지고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짓거리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때 엄청난 정보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연예계에 있고 막 저도 이제 유튜버들이 무슨 뭐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저떤 일이 있었다 되게 많이 듣는데, 방송 이런 데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굳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팩트 체크가 안 됐잖아요. 팩트 체크도 안 됐고, 저도 여태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좆될 뻔한 상황들이 뭐였냐면, 내 지인의 말만 믿고 나랑 친했던 사람들의 말만 믿고 내 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다가 좆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억울한 경험을 당한 적도 굉장히 많고. 근데 지금 빅나티님이 약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랩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보면은 전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의가사 제대, 뭐 관물대에서 똥이 나왔다 막 이거잖아. 그러니까 스윙스님이 약간 정신이 조금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군대를 가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물대에서 똥이 나왔다, 스윙스의 관물대에서 똥이 나와가지고 스윙스가 정신병으로 의가사 제대를 했다라는 말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팩트 체크가 하나도 안 됐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사를 쓰고 있고, 네 옆에 있던 동생들은 결국 어디에? 저작 인적권? 너 동의 없이 팔았잖아 형들 마스터권, 막으려고 네 파산, 그리고 산 포르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네가 진짜 사람 새끼냐고. 동시에 소송 직전까지 간 네 동료 음악가들에게 너는 해야 된다 절,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아니 정신병 치료가 먼저, 정신병부터 치료해야 된다 막 하면서 CJ 도움 없이 왔다는 개소리, 여기저기 찔러봤잖아, AP를 팔려고 여기저기 찔러봤대요. 그리고 헐값에 본인 가족들, 레이블 식구들의 이제 IP를 팔았다. 그래서 네가 돈을 제대로 줬더라면 제때 남아있었겠지. 제키와이, 우슬라임이, 한요한, 오카지, 기리형, 일타치, 이 사람들이 스윙스님의 레이블에 있다가 다 나간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맞대응,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럼 난 갓대용. 자기도 이 정도 수위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범죄에 충분히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나 봐요.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아니죠, 사실은. 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협박범 새끼, 이게 구라 같아? 종로 사거리 앞에서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나 봐요, 스윙스님이. 그래서
못 들어줘. 나는 사라져 당장 이 판에서. 너의 닭장에서 아파한 사람들에게 사과해라. 애들 앞길을 막지를 말고 인적권도 팔지 말고. 내가 이 얘기를 이제 꺼낸 이유, 뭐 스윙스가 사기를 치려는 건 더 이상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네 더러운 짓들. 지금 중2병 발동해가지고 이제 정의의 사도가 이제 납셨다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착한 애들의 등을 등쳐먹고 있었다 스윙스가. 그래서 앞에서는 의리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의리 돼버린 사람들의 눈물이 메마를 때까지 이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서 왜 숨냐? 내가 더 알까봐 두렵냐? 고트? 누가? 네가? 걔 족가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취미는 곱비리 모아다가 뒤치기.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너무 위험한 발언들이죠. 넌 그냥 제입하기 되고픈 돼지 새끼다. 실패 후에 책임을 떠넘기는 개집이다. 그래서 타짜가 진짜 대박나길 빈다. 바카스라도 사가라. 감독님께 기여하라. 왜냐면은 요즘에 그 스윙스님이 연기에 도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타짜 4에 그 스윙스님이 지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절대 배우 지망생이 아니다. 평생 연기를 해왔다. 라고 하면서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눈 한 번 딱 감는 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스윙스가 똥이라서 피해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너무 정의롭고 이런 나 같은 정의로운 사람은 남들 대신에 똥을 밟아주겠어 하면서 지금 이제 자기의 캐릭터에 취해가지고 정의의 사도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이제 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이 빅나티님이 스윙스님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있었는데, 스윙스님이 이건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제 공개적으로는 뭐 딱히 대응을 안 하던 스윙스님이 빡쳐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반박을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 빅나티님의 인생 최대 업적이 스윙스님의 자기네 레이블에 들어오라고 했던 거를 깐 거였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스윙스가 나를 갠소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술이 나가지고 스윙스가 먼저 나를 욕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스윙스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자기가 영입을 했을 때 이 빅나티님은 거기에 수락을 했대요. 들어오기로 했대. 근데 갑자기 수락을 해놓고 다음날에 갑자기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빅나티님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조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빅나티가 스윙스한테 조금 미안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거절을 했으면 됐던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빅나티님의 소속사가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속사로 들어갈 때 여기저기서 그 소속사에 들어오라는 식으로 이상한 이간질 같은 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빅나티님이 막 어리고 사리분별을 못하잖아 이 가사 쓴 것만 봐도. 그래가지고 야 스윙스 가 너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알아? 거기 갈 거야 정말로? 여기 소속사 오라니까? 여기 훨씬 좋아하면서, 그 소속사 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빅나티님이 거기 홀랑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냥 말을 확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스님은 이제 거기에 빡칠 수밖에 없죠. 배신감도 들 거고. 그래서 스윙스님이 거기에서 감정이 상했던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스윙스님이 하신 말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아니 다른 데로 갈 수는 있는데 그 전날까지 계약을 다 하기로 해놓고 계약 당일날에 갑자기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다른 데로 갈래 형 이러고 가버리니까 어떤 누가 황당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게 스윙스님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소속 아티스트한테 뭐 본인이랑 떡치면 뭐 밀어준다 그랬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를 보고 제가 그런 거예요. 힙합 씬의 사이버 레카라고. 아니 이게 분명히 카더라를 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팩트체크 하나도 안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퍼뜨리려면은 최소한 카톡 캡처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스윙스가 이런 거를 요구했다는 카톡 캡처라든지 그 녹음 파일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뭐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유튜버들 막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저격을 해요. 저격을 하려면은. 근데 이 빅나티님은 제가 뭐 모르긴 몰라도 유명한 래퍼일 거 아니에요. 무슨 쇼미더머니에서 뭐 높이 올라가고 뭐 그랬다더만. 그러면은 누군가를 저격할 거라면은 최소한 이런 것들이 증거가 조금 수집이 된 상태로 질러야 될 거 아니야. 질르더라도. 근데 이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기가 책임은 지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뭔가 남들 앞에서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만 하는 전형적인 애송이 같은 마인드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내 우상이 이런 병신이었다니 라고 하는데,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빅나티님이 이렇게 된 건지를 저는 알 것 같은 게, 빅나티님이 처음에는 스윙스님을 좋아하셨다가 주변 사람들의 이간질로 인해서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나오죠. 핸즈클럽 지하에서 술 취한 문지은 씨가 파티에 난입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기리보이 형의 부탁으로 다시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막 밀어가지고 뭐 욕짓거리를 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여기서 쳐봐라 쳐봐 막 이랬다잖아. 대줬잖아 치려면 쳐. 넌 그때 날 죽였어야 했어. 졸라 중이병 같아 이씨발. 그래서 스윙스님의 그 인스타 해명 라이브를 보니까 스윙스님은 이때 CCTV를 확보해 두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파티에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짠을 하는데 이 빅나티님이 스윙스님의 팔을 먼저 밀었대요. 그래가지고 스윙스님이 뭐야 하면서 다시 미니까 여기서 이제 빅나티님이 176에 52kg 막 이렇대요. 몸무게가. 그리고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일본어과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엘리트 그리고 약간 집도 약간 금수저에다가 약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빅나티님은 살면서 투닥거리는 남자들 간의 주먹 싸움 같은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스님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혈기만 그 왕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거죠. 한 번도 쳐맞아 보지를 않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도 가늠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기싸움을 해버린 거야. 이게 종이짱 같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원래 처맞기 전에는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툭 밀어봤는데 스윙스님이 확 하니까 이제 뒤로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스윙스님이 이제 벽에다가 이제 확 밀어가지고 야 이 씹새끼야 막 하면서 막 욕을 했겠죠 당연히. 아니 당연히 한참 어린 20살인가 어린애가 와가지고 막 그 지랄을 처하고 있는데 안 열받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벽으로 확 밀쳐가지고 약간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약간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키스 당하기 직전에 사람처럼 부들부들하면서 쳐보세요 막 이랬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요. 중2병에 일단은 걸려가지고 한번 밀었는데 스윙스가 빡쳐가지고 벽으로 확 하니까 부들부들 자기 머릿속으로는 스윙스가 키도 작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키도 훨씬 더 크니까 확 하면 뿌리쳐질 줄 알았는데 안 뿌리쳐짐 그래가지고 쳐봐 치겠다 쳐봐 막 이랬는데 이제 스윙스가 이제 치지는 않고 이제 봐줬겠죠. 거기 이제 남의 파티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분위기를 깨면 안 되니까 스윙스님이 그냥 거기서 아유 씨발 이 새끼 하면서 뭐 그냥 이거를 놔줬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너무 긁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이분은 약간 그랬을 거예요. 스윙스님이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 빅나티 조금 나대길래 나대지 못하게 조금 정신교육을 시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까봐 보통 그 후달리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먼저 퍼뜨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잘못 알았던 거는 약간 그런 거지. 스윙스님은 제가 스윙스님이랑 이제 똑같은 은평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실제로 굉장히 유명했던 싸움꾼이에요. 유명하잖아요 이 일화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일화가 저는 이제 88년생이고 스윙스님은 86년생이에요. 근데 스윙스님이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1년을 꿇었단 말이야. 그래서 87 그때만 해도 저는 스윙스님이 87년생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당시에 그 썰 하나를 풀어보면은 그 당시에 저희 그 학교에서 굉장히 싸움 잘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그 형도 여기저기서 싸움을 되게 많이 하고 다니던 형이었고 저는 그 형이 이제 화를 내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정도의 그런 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형이 또 이제 우리가 어디 그 형이랑 저랑 뭐 다른 친구들이랑 어디 뭐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를 부르고 나왔는데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그 나이 때는 좀 유치하잖아. 그래서 서로 막 야린다 하면서 이제 싸움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는데 그 형은 당연히 저랑 같이 있던 형은 싸움을 진짜 잘하니까 싸움을 잘해가지고 거기 있는 한 명을 잡아가지고 이제 뒤지게 팼어요. 뒤지게 팼는데 나중에 그 뒤지게 맞은 애가 자기가 스윙스 친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문지훈이죠. 문지훈 친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 뒤지게 패고 있던 저 아는 형이 뒤지게 패다가 문지훈 씨발 불러 이 개새끼 하면서 더 때렸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걔를 이제 집에 보냈어. 그 무리들을 집에 보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돌아서 다른 데로 가고 있었는데 그 큼씬 두들겨 패줬던 저랑 아는 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진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싸움을 잘했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싸움을 제일 잘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앞에서는 센 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덜덜덜 떨기 시작하면서 아니 갑자기 이 형이 왜 이러지 했는데 근데 걔 진짜로 문지훈 친구 맞냐? 막 이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설이었던 사람이에요 스윙스가. 그러니까 거기 은평구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예 신이었어 신.
야, 지금이야 스윙스님이 막 키도 되게 작고 무슨 뭐 문대지라고 불리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 은평구에서는 거의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의 그 정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빅나티님이 조금만 전투력 측정이 됐었으면은 이 스윙스님한테 그럴 수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스윙스님은 절대로 이 빅나티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냥 고작 이 20살 어린애 이거 밀친 거를 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뭐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모기가 집에 들어왔는데 한번 딱 잡았어? 이거를 내일 친구들한테 가서 나 어제 모기 잡았음 하면서 이제 자랑하고 다니나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빅나티님은 이제 자기가 모기다 보니까 잡힌 게 너무 쪽팔리고 너무 부들부들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불킥을 하게 되고 내가 거기서 쫄은 게 너무너무 막 그냥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대줬다, 나는 쫀 게 아니다 라면서 이렇게 스윙스가 혹시 어디 가가지고 자기한테 꼽줬다는 얘기를 하고 다닐까봐. 근데 스윙스님은 모기 한 마리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까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근데 혼자 찔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여태까지 온갖 이런 인간 군상들을 다 겪어봤을 때 제가 하는 추측이 맞을 거예요. 스윙스님은 오히려 그날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어디 가서도 말을 안 하고 다녔을 건데 혼자 씩씩대면서 사람들한테 나 그때 스윙스 씨발 죽여버리려다 말았잖아, 내가 그냥 한번 쳐보라고 했어, 나 그때 기리보이 형 파티여가지고 내가 원래 스윙스 그 돼지 새끼 조질 수 있었는데 분위기 흐리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또 스윙스가 자기를 먼저 건드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맞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소문이라는 게. 은평구 출신 86년생 형님이 있는데 스윙스가 누구냐고 하대요. 모른다고. 문지훈을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그 학교 다닐 때 약간 공부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스윙스를 그 문지훈이라는 이름을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은 스윙스라는 사람이 진짜 어지간히 관종이었던 게 그 당시에 그 틀딱들은 알 텐데 다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문지훈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다모임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의 시초 같은 거죠. 물론 인스타그램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지만 싸이월드 이전에 다모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뭐였냐면은 학교끼리의 이제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연신중학교, 무슨 뭐 불광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마다 커뮤니티가 있고 이제 다른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뭐 방명록에다 글도 쓸 수 있고 막 우리 학교끼리 뭐 글도 쓰고 막 이런 거예요. 학교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문지훈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중2 때 어떻게 또 중2냐? 딱 중2병에 딱 걸려가지고 자기의 싸움 썰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당시에 연신중학교인가 불광중학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면 거의 3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글을, 나는 지난주 토요일날 어디 중학교 이짱이랑 맞짱을 떴다, 걔는 왼손을 잘 썼었다, 걔는 발차기를 잘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녀석의 날아오는 주먹을 3대 정도 맞은 다음에 내 왼손으로 걔의 복부를 강타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역시 나는 존나 세다, 막 이런 글을 어디서 싸우고 올 때마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스타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야. 스윙스님이 나는 왼손잡이라는 거를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았거든요. 나는 지금 뭐 스윙스님이 방송에서 무슨 뭐 자기가 왼손잡이지 오른손잡이지 뭐 밝힌 것도 난 모르는데 자기가 항상 왼손에 싸움을 할 때 감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때 그렇게 써놨었어. 싸우다가 빡 하고 들어가면은 아 이거 내가 이겼다라는 그 전율이 올 때가 있대. 그거를 자기가 이게 다모임의 게시판에다가 막 맨날 이렇게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은평구를 같은 학년 때를 재패를 한 다음에 한 학년 위까지 싸우고 다녔어요, 스윙스님이. 그래가지고 이건 모를 수가 없어. 그 당시에 은평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다모임 같은 어떤 이런 커뮤니티를 했던 사람이라면은 문지훈은 그냥 전설이어가지고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지훈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라면은 그때 그 당시 학창 시절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용했던 이 다모임조차도 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뭐 아는 형님이라니까 제가 뭐 별 세게 말을 못하겠지만 이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페북스타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페북스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클럽에서는 스윙스님이 CCTV를 갖고 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내가 CCTV 갖고 있는데 네가 먼저 나를 건드렸다, 네가 먼저 시작했다, 이거 서로가 우겼던 건데 이제 스윙스님은 이제 CCTV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스윙스님의 말에 여기서 이제 반박을 못 하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스윙스님이 너무 새파랗게 어린애가 그랬다 보니까 이 형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새끼 교육 제대로 시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나 봐요. 그랬더니 기리 형이 중간에 꼈다는 거야. 또 제가 이따가 이 기리보이님에 대한 캡처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기리보이라는 사람이 미안해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대요, 지금 이 빅나티님을.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거를 느낀 거야. 이 기리보이라는 사람이 가스라이팅 장인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 기리보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이 빅나티님한테 그 스윙스님 욕을 오지게 하고 다녔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기만 하고, 그러니까 기리보이님은 스윙스님이 잘못이 없다는 걸 사실은 알아. 이따가 제가 그 글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아는데 자기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욕먹는 그 일부 김치녀라고 하죠. 김치녀들의 내로남불 약간 이런 겁니다.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욕먹는 여자들이 그거잖아. 무슨 뭐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남자친구 말에 반박은 못하겠는데 그냥 기분 나빠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리보이님은 스윙스님한테 지금 조금 서운해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가지고 빅나티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런 짓도 당했고 저러저러한 짓도 당했다. 근데 이 기리보이님은 스윙스한테도 가가지고 형 내가 스윙스 형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라고도 하고 다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기리보이는 스윙스한테는 뭐라고 못해. 왜냐면 스윙스가 실제로 잘못한 게 없거든. 근데 이상하게 욕은 하고 싶은 거야. 뭔가 내가 빡쳐. 아까 제가 인접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인접권을 스윙스님이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거는 알지만 몰랑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건 아닌데 몰랑 그냥 짜증남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냥 짜증남 하면서 이 빅나티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썰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빅나티님은 지금 사회생활 경험한 적도 없고 막 그냥 세상 물정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이 기리보이 형이 정말 스윙스라는 이 악한 사람한테서, 왜냐면 빅나티는 일단 한번 스윙스의 통수를 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빅나티 입장에서는 스윙스가 나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자기의 그 스윙스의 통수를 친 거에 대한 그 명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수록 좋은 거예요, 빅나티는. 자기가 스윙슨의 그 레이블로 가기로 한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렸잖아.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갔겠죠,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가오가 상하잖아. 또 래퍼들 존나 무슨 뭐 이상한 나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 근데 돈으로 움직였겠죠, 빅나티님. 이런저런 조건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데로 갔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스윙스님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다가 서운하지 않을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인정을 못 하겠으니까 나는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른 데로 옮겨간 게 아니라 스윙스가 나쁜 놈이라서 그래 하면서 스윙스 통수를 일단 한번 쳤어. 근데 기리보이님이 여기서 이제 스윙스님에 대한 푸념이라든지 이런 욕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 역시 스윙스는 진짜 나쁜 새끼였어. 그러니까 나는 스윙스네 레이블에 가지 않은 거야 라면서 정신 승리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기가 스윙스의 통수를 친 거에 대한. 어쨌든 그러면서 스윙스님이 그 다음에 스윙스님이 이럴 때 조금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었던 와중에도 콘서트에 좀 잘 풀어봐야겠다. 그래 내가 이런 어린애랑 싸워서 뭐 하겠냐 하면서 뭐 콘서트에 뭐 게스트로 초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빅나티님이 이거를 깠다는 식으로 나는 너랑 친해지기 싫은데 너는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네 막 하면서, 이거 용찬호가 상당히 많이 하는 짓거리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파산 막으려고 형들의 마스터권을 동의 없이 팔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가사는 이제 여기서 그만 봐도 되겠죠. 모든 논란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갖다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여기 아까 나왔던 그 가스라이팅 장인 기리보이님이 글을 올립니다. 기리보이님은 이 인스타 아이디를 보니까 91년생이신가 봐요. 그러면은 나이를 먹을 만치 먹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기리보이님의 입장문을 한번 볼게요. 이상하게 음악하는 내내 어떤 문제의 중간에 껴있는 상황을 자주 겪게 되는데 왜들 그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서부터 나는 솔직히 좀 존나 빡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도 하기 싫고 막 그런데 그 어떤 좀 이상한 작가 있어요. 이상한 작가 대신에 제가 누구랑 싸워주다가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작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대. 그래가지고 그 작가 대신에 어떤 되게 그 돈도 많고 되게 다혈질이는 사람이랑 싸워주다가 그 작가가 자기는 내가 왜 중간에 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빠진 상황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입이 되면서 존나 빡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제가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만 하고 어리버리 했었다면 이젠 그냥 짜증이 납니다. 딴 일은 말고 중요한 거 하나 있어서 그냥 내 생각만 하나만 얘기하자면 저스트뮤직 10년 넘게 있으면서 재미있는 일도 하고 가끔은 하기 싫은 것도 버티면서 닥치는 대로 쌓아온 제 커리어가 있었고 그 커리어가 쌓여 모인 게 정산서에 적혀 나오는 곡들이었어요. 쌓인 곡들이나 정상금을 보면서 혼자만의 만족감을 갖고 살기도 했고 매일 정산서를 보며 동기부여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판다고 하니까 멍해졌었습니다. 팔겠다는 논의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이거 보세요. 빅나티는 방금 전에 본 가사에서 아티스트들의 동의 없이 스윙스가 인저권을 갖다 팔았다라고 했지만 거짓인 게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일단 동의를 구했어요 스윙스님이.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두 번 다 저는 제가 쌓아온 것들을 팔 생각이 없어서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이해해서 파는 것에 동의하게 됐고 파는 것에 동의하는 그 당시에는 형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91년생이면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스윙스님이 그러니까 레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아티스트들한테 돈도 주고 뭔가 월급도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힙합 씬이 많이 저물어 가던 시기였어요. 쇼미더머니도 이제 시청률도 곤두박질 쳐지고 있고 그 당시에 뭐 악동 뮤지션이 나와가지고 힙합은 안 멋지다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뭐 개그맨 두 분이서 나와가지고 힙합 막 저격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 래퍼들이 거기에 막 긁혀가지고 뭐 개그맨들이랑 싸우다가 막 떡실신 나오고 막 이랬었던 막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국힙이 완전히 조롱을 당하면서 나락을 가고 있던 시기에 스윙스님이 카카오에서 100억인가를 이제 투자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윙스님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제가 방송 초반에 말했던 게 이거예요. 내가 스윙스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때문에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었던 게 스윙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 저작권도 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회사 무너지는 거를 막으려고 그 당시에 스윙스님이 연희동에 그 건물을 샀었거든요. 그 본인 혼자 건물 산 거는 아니고 다른 사람 2명이랑 이제 33.3%씩 해가지고 연희동에 건물을 사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매각을 했어요. 그거 막으려고. 그래가지고 스윙스님이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고 그 힘들었던 시기에 이제 동생들한테 어차피 카카오로 지금 이 상태로면은 이제 압류를 당해가지고 인저권이 그냥 그대로 뺏길 상황에 카카오에 잠깐만 기다려달라라고 한 다음에 인저권을 다른 데다가 원래대로 했으면 헐값에 넘어갈 거를 다른 데다가 비싸게 값을 받아서 와가지고 동생들한테 줄 거 다 주고 최소한만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카카오에 빌린 게 100억대였는데 스윙스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 인저권을 판 게 100억이 넘었는데 그거를 카카오에다 팔고 몰라 어차피 이거 회사 소유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인저권을 팔아서 50억 정도만,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 재산으로 다 메꾼 거야. 나머지는 자기 건물 있던 것도 갖다 팔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메꿨는데 50억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50억을 그 아티스트들의 인저권, 원래 소속사에 그 귀속돼 있는 그 인저권을 팔아도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거를 팔아다가 카카오에다가 투자받은 그 금액을 갚은 다음에 나머지를 아티스트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윙스 굉장히 힘든 시기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용찬우, 박찬우, 용호수가 무슨 뭐 끌어당김의 법칙 막 얘기하면서 그 스윙스니 찬양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알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스윙스님도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신봉자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왔었어. 이 용찬우가 계속해가지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실존하는 법칙이다라고 하면서 뭐 스윙스가 국힙 원탑이다 막 이러면서, 저도 스윙스님이 국힙 뭐 원탑까지는 모르고 제가 그 힙합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굉장히 상위 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아무리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이래도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스윙스님이 여태까지 뭐 헬스장도 망했었고 망한 게 많잖아. 근데 용찬은 이 뒷배경을 모르다 보니까 스윙스님이 회사가 휘청해가지고 자기 음원 저작권까지 다 팔아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용찬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역시 끌어당김의 법칙은 진리다 스윙스를 봐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소로웠겠어 용찬우가. 어쨌든 간에 스윙스님이 되게 힘들었던 시기라는 걸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포르쉐를 샀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스윙스님이랑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저도 알고 있었을 정도고 그 당시에 업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게 스윙스가 지금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사실을 그 연예인들 비롯해가지고 일개 유튜버인 저까지 알고 있었을 정도였으면은 굉장히 이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 기리보이님은 그거를 스윙스님을
지금이랑 너무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윙스님이 그렇게나 힘든 걸 동생들 다 챙겨주면서 아티스트들한테 그렇게 베풀 걸 베푸면서 그렇게 하느라 그렇게 힘들어진 걸 한국 힙합씬을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옆에서 보면서 알았으면서도 자기가 법률 자문까지 구해가지고 정말 기리보이가 그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남자고 정말 멋진 래퍼고 하면은 그래 형 씨발 형도 노력 많이 했어 나도 알아 형 나 곡 씨발 다시 쓰면 돼 퍼킹 내가 돈 다시 벌어다가 그거 다시 사올 거야 이러는 게 진짜 씨발 존나 찢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끝까지 아 몰라 형이 힘든 거 힘든 거고 나는 인정권 팔긴 싫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래 녹음했는지 아심? 나 이거 절대 못 팝? 그러면은 스윙스가 그 기리보이님 녹음할 때 그 투자했던 그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은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맨날 그러잖아 사람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자기가 월급을 받아보는 경험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닐 사람들도 어떤 사람한테 월급을 줘보는 경험을 한번은 해봐야 돼 그러면은 이딴 식으로 징징대지를 못한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 어쨌든 간에 뭐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 알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까지 평생 챙겨준 스윙스가 그렇게 휘청휘청하면서 건물 싹 다 팔고 자기 저작권도 싹 다 갖다 팔면서 어떻게든 힘들어하고 할 때 법률 자문까지 가서 받은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형 내 것도 그냥 팔아 그렇게 힘들면은 내가 어차피 다시 사오면 돼 그러지도 못할 망정 뒤에서 법률 자문을 받고 온 거야 변호사한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안 거야 족같네 하면서 끝까지 도움은 못 주고 뒤에 가가지고 빅나티한테 이제 욕을 하고 다닌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빅나티가 이제 그걸로 가지고 스윙스한테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지고 저 새끼는 진짜 씹새끼였구나. 내가 스윙스 버리고 다른 소속사로 간 거는 역시 내가 다른 소속사의 어떤 좋은 조건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스윙스가 씹새끼여서 씹새끼여야만 하는 거죠. 사실은 빅나티님은 스윙스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욕하고 다니는 거에 대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준 거예요. 이 기리보이님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근데 사람들이 돈 받고 팔았으니까 만족하고 있다 뭐 이러던데 그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진짜로 지금도 돌아가서 안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안 팔 거고 그 정도로 쌓아왔던 저희 곡들이 나한테는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애새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아 그랬으면 처음부터 네가 네 돈을 내고 네 노래 녹음을 하면 돼요. 이렇게 팔리는 게 싫고 나한테 내 모든 그 권리가 귀속되고 싶으면은 누가 나한테 투자하고 싶다고 하고 누가 우리 회사에 와서 네 노래 녹음해라고 할 때 아 싫어. 나는 내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권리는 내가 다 갖고 싶으니까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사무실 차려서 내가 음향 장비 갖춰가지고 내가 알아서 녹음할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받아먹을 거는 다 받아 처먹어 놓고 지금 자기 이속만 지금 끝까지 챙기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 사업하는 입장이니까 저도 이렇게 스윙스님의 이제 빙의를 해가지고 빡친 거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사람 새끼면은 이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작권이랑 인적권이랑 같은 건가? 인적권은 원래 회사 권리 아닌가? 맞아요. 제가 이 오늘 영상 처음에 인적권과 저작권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적권은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계약 조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회사 건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 몰라 나 이거 너무 싫었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58이니까 옷으로 이제 예시를 들게요. 제가 어떤 디자이너를 이제 고용을 했어. 비유가 완전히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만들려고 옷 디자인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디자이너한테 야 너 옷 우리가 팔 거니까 옷 하나만 디자인 해와라고 했더니 디자이너가 옷을 제작을 해온 거야. 근데 내가 사업이 휘청휘청해. 이 디자이너한테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줬어. 1,000만 원씩 주고 막 챙겨줄 거 다 챙겨주고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얘 주는 월급 같은 거를 안 밀리고 했는데 회사가 휘청휘청해서 나도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파는 티셔츠의 소유권을 다른 회사로 이제 넘기려고 한 거지. 나는 이 티셔츠에 대한 거는 얘한테 월급 1,000만 원을 주면서 이미 다 지불을 한 거야. 그게 사장과 직원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디자이너가 내가 직원한테 월급을 줘가면서 이 만든 티셔츠의 저작권을 다른 데다 갖다 팔았다고 내 욕을 하고 다니지 한 거야. 내가 이 티셔츠 디자인을 여태까지 그 회사에서 만들려고 얼마나 사흘 밤낮을 새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티셔츠의 디자인을 다른 데로 갖다 팔았다. 다른 회사에 저 새끼 개새끼다 하고 다닌 거랑 사실은 비슷한 거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가지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해. 근데 뭐 어쨌든 처음 스윙스 형을 만났을 때 스윙스 형의 나이가 한참 지나고 저도 일을 해보니 그 형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고 아 그 형도 이럴 땐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자고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들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뭐 별 생각 없고 그냥 그 형도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쿨한 척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저는 별로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요, 결국에 지금 빅나티라는 이 어린 친구가, 빅나티라는 이 애송이가 자기 말만 믿고 지금 총알바지를 오지게 하고 있잖아요. 아까부터 내가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내가 PTSD도 오고 왜냐면 제가 남들 대신 싸워주다가 이런 빅나티 같은 꼴을 많이 당해봐서 나는 빅나티보다 이 기리보이가 더 싫어요 진짜로. 아니 빅나티를 뒤에서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뒤에서 슬슬 긁어가지고 빅나티한테서 저런 노래가 나오기까지 만든 사람이 기리보이라는 사람이면서 빅나티 기준에서는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거란 말이야. 용기를 낸 거예요. 어쨌든 간에 빅나티도 스윙스라는 거대 권력이잖아요 힙합 씬에서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형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자기가 쪽팔렸었던 일화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통수를 쳤던 일화 이런 것도 합리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전장에 나가가지고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나이가 10살도 훨씬 더 많은 이 사람이 불은 다 지펴두고 지금 빠지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 이 글을 올려놓고 자기 인스타 비활성화를 했어요. 씨발 이게 뭐야. 나 이제 보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 사람들이 지금 빅나티 욕만 하고 있는데 나는 빅나티는 그냥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봐. 어리고 스윙스한테 이거 강제 키스씬 당해가지고 그냥 존나 쪽팔려가지고 그냥 흑역사라고 봐 그냥. 근데 기리보이라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진짜로. 어떻게 씨발 이럴 수가 있어. 이거 고추 떼야 돼 진짜로. 그러면서 사실 스윙스 형이 저한테 미안해하고 있냐고. 왜 너한테 왜 미안해 하는데 스윙스가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존나 씨발 호의가 계속되니까 걸린 줄 아는 게, 스윙스는 원래 인접권을 아티스트한테 허락을 안 받아도 됐었어요 그거를 파는 거를. 근데 스윙스가 착해가지고 기리보이한테든지 아티스트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씨발 왜 받냐고 그거를. 근데 아티스트들이 노력한 걸 아니까 가가지고 그냥 이거 팔아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아티스트들이 처음에는 진짜 이 씹새끼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한 거야. 스윙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 몰랑 어쨌든 내가 녹음한 거니까 아 몰라 하면서 허락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스윙스가 자기 건물도 팔고 차도 팔고 뭐도 팔고 해가지고 모든 있는 재산을 다 갖다 팔았는데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티스트들한테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나 진짜 이렇게 힘들다 한 번만 도와줘라. 이거 조금 사실 도와달라고 할 것도 아니죠. 왜냐면은 회사한테 애초에 그게 귀속돼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거의 빌다시피 해가지고 그거를 스윙스도 눈물을 먹고 판 거란 말이야. 근데도 이거를 끝까지 스윙스가 씨발 왜 미안해 하냐고 대체 왜. 와 진짜. 아니 91년생이면은 36살이잖아. 36살 먹고 왜 이러냐고. 36이면 30대 후반이에요. 와 나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몰라. 오히려 스윙스 형이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시기에도 나한테 와가지고 끝까지 나를 설득하려고 했었던 거라는 거를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그 빅나티한테 가가지고 무슨 뭐, 그러니까 이거 봐. 나 여기서도 되게 소름이 끼치는 거야. 여기서도 그 기리보이라는 사람은 빅나티한테도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스윙스한테도 착한 사람이어야 돼. 근데 얘네는 둘이 싸웠으면 좋겠어. 애초에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다 그려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내가 숱하게 겪어봤어. 스윙스한테 가가지고는 형 그래도 빅나티가 그렇게 나쁜 의미에서 한 일은 아닐 거야. 걔가 조금 막 이렇게 무례하고 해도 그러지 않았을 거야. 스윙스 형 그러지 마라고 하고, 여기 이 빅나티한테 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스윙스 레이블에 있을 때 이런 거를 버티면서 살았어. 하지만 너네는 그러지 마라. 스윙스랑 적대가지고 좋을 게 없다. 너네 와가지고 그냥 좀 잘 좀 지내. 너네까지 나 같은 꼴을 당하는 거는 난 도저히 못 보겠어 하면서 내가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조금 더 힘을 키웠으면 됐는데 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빅나티랑 다른 동생들은 이제 스윙스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중간에서 양쪽에 다 편인 거야. 여기 가가지고는 얘 편 들고 저기 가가지고는 제 편 들고, 그리고 옆에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인스타 글을 그딴 식으로 올린 거야. 나는 대체 왜 자꾸 중간에 껴가지고 왜 이딴 싸움에 내가 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 몰랑 나 인스타 비활할 거임. 너네끼리 알아서 해. 즐겜하셈 나 가겠음 하면서 빠져버린 거잖아.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왜 사람들이 왜 지금 빅나티를 왜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빅나티는 조금 조롱을 당할 수는 있다고 봐요. 많이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나대다가 지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건데, 제일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거는요 사실은 스윙스 대 빅나티가 아니라 스윙스 대 기리보이예요. 이거 빅나티는 약간 그 바지 사장 같은 거예요. 뒤에서 돈을 대주는 쩐주는 이제 기리보이였던 거고, 빅나티는 자기가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모품으로 써준 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기리보이도 이제 당황은 했을 거예요. 빅나티가 이렇게까지 세게 질러버릴 줄은 솔직히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를 제가 보면서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힙합 씬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전후 관계라든지 사실관계가 약간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사건 요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막 가사 같은 것들을 보고 이제 서로의 해명 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빅나티님 또 욕을 먹을 만한 거는 맞는데 빅나티님이 예를 들어서 한 10의 욕을 먹어야 된다면 기리보이는 한 90 정도 욕을 먹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사람들이 스윙스 대 빅나티로 가는 이 구도가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뭐라고 뭐 이런 자격도 없지만 저는 그 빅나티한테 가서 욕할 사람이라면은 기리보이한테 가서 더 뭐라고 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기리보이는 이미 인스타까지 비하를 하고 톡 껴버렸기 때문에 참 끝까지 진짜 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기리보이라고 하지 말고 기리걸즈라고 하라고. 원래 이간질하는 사람은 지손에 피 안 묻히죠. 스윙스한테 열등감 있네. 아휴 진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심리를 봤어요. 사람이요 그런 심리가 있대요. 뭐 이게 팩트 체크가 된 건지 심리학적으로 체크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한테 내가 너무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어떤 은혜를 입게 되면요 사람의 심리가 되게 특이한 게 내가 이걸 갚을 자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남들한테 자기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도와준다는 거를 상상도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준다. 처음에 잘해줄 때는 좋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감사하고 막 이러다가도 근데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야? 나한테 뭔가 빼먹을 게 있어서 이 새끼 이러는 거구나 라고 정신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좀 잘 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극히 드물지만. 그래가지고 남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다니다가 호구처럼 펑펑 이렇게 쓰고 그런 걸 해주다가 의리 지키다가 욕먹는 경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스윙스님도 약간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퍼주다 보면은 갑자기 욕을 먹는 상황이 진짜로 많아요.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봐. 사람이 자기가 갚을 수 없는 어떤 은혜 같은 걸 받다 보면은 약간 그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기리보이님이라든지 그 스윙스님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류의 그 정신승리라고 조금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다루시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다룰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다룰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막 DM을 보내더라고. DM 보내고 뭐 댓글도 달리고 어제 제가 방송한다고 그 글 올리니까 어떤 분이 커뮤니티 글에다가 댓글도 달아주셨더라고요. 사업가 입장에서 본 스윙스와 기리보이 아니지 스윙스와 기리보이는 그냥 제 생각이긴 한 거고 이제 지금 이제 대중적으로는 스윙스 대 빅나티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사업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어도 이거는 빅나티는 좀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서 조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정말 나쁜 사람은 기리보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예전에 알바하던 기리 영입한 게 스윙스인데 뒤통수 제대로네. 그래요? 잘하신 것 같아요. 여론이 기리보이로 더 몰아가야 함. 그니까요. 아니 나는 이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방송하려고 보는데 저도 당연히 사람들이 스윙스 대 빅나티라길래 둘이서 저렇게 된 거고 했는데 갑자기 뭐 왜 착한 기리 형이 눈물 흘려야 돼? 거기서부터 되게 쎄하더라고. 뭐?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뭐 이해가 안 된다. 스윙스 형은 자기가 줄 거 다 줬으니 뭐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당연히 항상 좋을 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스윙스님이랑 기리보이님이 오래됐으면 서로가 서로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조금 정말 남자고 대인배고 하면은 서운한 게 있었어도 좋은 면만 보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 이렇게 잘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잘해준 거는 당연한 거고 안 좋았던 부분만 서운했던 부분만 끝까지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스윙스님이랑 기리보이님은 거기에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스윙스님은 끝까지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도 뭐 기리보이나 이런 사람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인스타 마무리를 했고 인스타그램 방송을 킨 다음에 다음날인가 한 번 더 켰어요. 스윙스님이 기리보이랑 막 이런 사람들이 욕먹으니까 욕하지 마라 그럴 수 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중재를 했고 이제 기리보이님은 몰랑 나는 지금도 기분 족같음 나 아무도 모르니까 나 인스타 닫을 거임 빅나티한테 가서 지랄하셈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모르겠다고 빠져버렸단 말이야. 이 기리보이라는 사람이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은 내가 중간에서
편의점에서 말 전달을 잘못했던 것 같다. 그게 사실이겠죠. 말 전달을 잘못해가지고 빅나티 이 동생이 나를 위하는 마음에 조금 이렇게 됐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어른이고 대인배면은 실제로 자기가 잘못이 없었어도 이렇게 끌어안고 가야 된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스윙스님은 그런 사람 같거든요. 근데 기리보이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꼬리를 잘라버리잖아 그냥. 꼬리를 잘라버리고 네가 알아서 수습해. 이 모든 것은 제가 어른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제가 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다 저의 책임입니다. 제 동생 빅나티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빅나티한테 욕하실 거라면은 저한테 와서 욕을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진짜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게 어른이고 그게 진짜 찢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책임지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고, 야, 리섬님 디스해도 되나요? 디스를 왜 해요? 저는 씨발 롤스로이스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지 새끼인데 씨. 거의 래퍼들은 돈이라도 많지. 근데 기리보이가 스윙스 회사의 절반은 먹여주긴 했음. 그러니까 저게 서로 이제 윈윈이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원의 마인드와 이제 사장의 마인드가 조금 이제 서로가 이제 부딪히는 지점이 약간 이런 건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잘 된 거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 사장은 내가 운영을 잘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잘 된 거다라는 게 보통 이제 거의 직원과 사장이 이런 식으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기리보이님이 원래 스윙스님이 그 편의점 알바하던 기리보이님을 찾아다가 이렇게 회사에다 꽂아가지고 그거를 키워준 거라는 거를 제가 방금 전에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면은 자기가 아무리 스윙스한테 그렇게 스윙스는 회사를 조금 먹여도 살려주고 그랬어도 끝까지 감사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거야. 사람이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준 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어.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럼 기리보이님도 내가 뭐 준 게 아무리 있어도 내가 받았던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스윙스가 없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야. 적어도 제대로 된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면은 내가 예를 들어 뭐 지금 힙합씬을 제가 모르니까 기리보이님이 스윙스님보다 뭐 더 잘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나간다고 스윙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 알바하고 있던 나라는 사람을 스윙스라는 사람이 나를 발견해내지 못했다면은 나는 여태까지도 계속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스윙스 없었으면 더 잘 됐을 거야. 박재범 같은 사람이 나를 발견해서 데려갔을 거야. 박재범네 회사에 갔었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괜히 스윙스한테 묶여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기질의 문제라고 봐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그냥 안 엮이는 게 그냥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못 나갈 때는 넙죽 엎드려 있다는 게 문제야. 자기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막 이렇게 정말 을 오브 을의 상태로 있었을 때는 이제 넙죽 엎드리면서 스윙스 형님 뭐 바지끄댕이 잡고 무슨 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 흘리고 너무 감사해요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서로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서운한 것도 쌓이고 막 이러는 와중에 이거를 이제 빅나티 같은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거기서 얼마나 노예처럼 부려먹어줬는지 아냐? 하면서 야 다른 회사는 소속사랑 아티스트랑 씨발 그거 나누는 게 7대3이래. 근데 나는 스윙스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5대5로 나눴잖아. 인적권도 다 가져갔어. 막 하면서 근데 빅나티 같은 애들한테 이제 말하고 다니면 빅나티는 그렇구나 진짜 족같은 새끼였구나 하면서 잘못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잘 알지도 못하는 힙합씬에 대해서 저만의 그냥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당연히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스윙스님이 정말 못된 사람이고 했으면은 건물을 안 팔았겠죠. 자기 건물을 왜 팔아? 자기 인적권 가지고 있는 걸로 팔면 인적권으로 애초에 100억이 넘게 나왔다더만. 그러면 이거 갖다가 그냥 카카오한테 갚았으면 끝난 거야.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자기 건물도 팔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티스트들 인적권 지켜주려다가 자기 재산 있는 거 다 팔고 50억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적권 판 거에서 50억만 가지고 카카오에다가 갚은 다음에 나머지는 그래 너네 다 가져라고 이기 준 게 얼마나 대인배예요 진짜로. 어쨌든 이거는 그냥 기초 상식만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그 누구도 그 기리보이님이라든지 빅나티님의 그 편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논쟁거리였어가지고 그 이거 참 정리를 하면서도 참 원래는 제가 그냥 얘기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안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나는 기리보이보다 그 빅나티가 더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조금 길게 해봤습니다. 지금 빅나티보다 욕먹어야 되는 사람은 기리보이예요. 기리보이.
그 100억을 빚진 것도 스윙스가 운영해서 생긴 건데 기리보이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새로운 레이블 때문에 100억을 빚진 거 아님? 아니 그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을 계속해서 생각해보세요. 스윙스님은 애초에 인저권을 제가 아까 알아듣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디자이너한테 씨발 월급을 주고 이 옷을 만들었으면 이 옷의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라고요. 나한테. 이게 싫으면 이 디자이너는 나가가지고 자기 돈으로 옷을 만들어서 팔면 돼요. 근데 나한테 월급 받아먹을 거 따박따박 다 받아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옷을 이거 만들어 놓고 갑자기 내가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가지고 아니면 내 개인 사정이어도 내가 그냥 이거를 나도 눈물을 머금고 이거를 어디 딴 데다가 팔아야겠어. 근데 이게 왜 대체 욕을 먹을 일이냐는 거지 내 말은. 그래서 나는 이게 뭐 래퍼들이 지금 너무 감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남들을 디스하고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럴 거라면은 감성보다 이성으로, 감성도 아니야 이거는 감정이야 감정. 어떻게 남자라는 새끼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 팩트에 기반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뭐 법률 자문 받아봤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래. 근데 몰랑 내가 기분이 나빠 그냥. 이게 아몰랑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졸라 빡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자기가 이걸 갖고 오고 싶었으면은 스윙스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돼요. 스윙스한테 여태까지 정산 존나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윙스한테 형 나는 내 인적권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 인적권은 나한테 팔아 라고 했으면 모든 게 끝났던 거예요. 형 인적권 그걸 어차피 팔 거지. 오케이 형 여태까지 나 도와준 거 너무 리스펙하고 형 이거 팔아야 되는 거 너무 아쉽겠다. 형 건물도 팔았잖아. 너무 속이 쓰리겠다. 근데 대신 인적권 내 거잖아. 내가 만든 거잖아. 그거 나한테 팔어. 형 퍼킹 씨발 나도 돈 많아. 형한테 여태까지 정산 존나 잘 받았어. 나도 회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팔어 라고 했으면 졸라 멋있게 끝나는 거잖아. 근데 지 돈은 드리기 싫어. 내 인적권 몰랑 스윙스가 네 돈으로 내 인적권 지켜줘. 지금 해조충인 거죠. 해조충. 아 진짜. 기리보이, 시즌, 블랙넌, 바스코 등등 한 번에 계약 만료되니까 그거 메꾸려고 100억 받아서 인원 보충한 거 아니. 그니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뭐 어쨌든 간에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 내가 디자이너한테 내 이 옷을 만들려고 한 다음에 내 이 옷의 소유권을 다른 회사에 팔았는데 그게 왜 욕먹을 일이냐고. 이재용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폰을 만들었어요. 갤럭시 폰을 만들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이재용이 이 갤럭시 폰의 어떤 그 권리들을 애플에다 갖다 판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삼성 연구원들이 씨발 내 인생을 바쳐서 만든 갤럭시 폰을 이재용 저 개새끼가 애플에다 갖다 팔아서 이러고 욕하는 게 씨발 맞는 거예요? 아니 그게 대체 왜 욕먹을 일이냐고. 대체 왜. 아니 그렇게 팔려고 하는 게 싫으면 기리보이님도 돈 많을 거 아니에요. 사라고. 아니 자기 인적권을 자기가 사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은. 근데 스윙스가 그 망해가는 와중에도 자기 인적권을 스윙스한테 지켜달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아휴 씨. 회사 사장으로서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는 건 맞는데 와 진짜 답답한 게 현실에서도 제 3자들의 반응은 이래요. 스윙스가 안 좋게 보임. 진짜예요. 리섭님이 통찰력과 기리보이 같은 인간의 이기주의 정치질에 안 휘둘리는 희소한 자원이신 거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래퍼들의 지금 이 디스전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어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나면은 다 기리보이는 착한 사람이 됩니다. 기리보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뒤에 빠져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고, 이 기리보이라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또 싸움을 붙이고 다니면서 또 거기서 이제 야 진짜 아유 이게 뭐 나프티 뭐 아까 그 이름이 뭐야? 빅나티. 죄송합니다. 빅나티님은 아직 어리고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도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랑 싸우고 하면은 한쪽의 말만 듣고 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싸워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런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해본 입장에서 사과만 하면 돼요. 이 빅나티님은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하단 말이야. 아직 어리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멋진 상남자라면은, 집안도 금수저 집안이더만 이렇게 외고까지 나오고 할 정도면은 집에서 빅나티님의 잘못됨을 이렇게 잡아줄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대요 빅나티님이. 대기업 다니시는 뭐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항상 응원도 해주고 막 이런 집에서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도 그 뉴진스 부모님들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똑하게 이거는 네가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나티야 해가지고 그냥 제가 사리분별 못하고 혈기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스윙스 형님 너무 죄송합니다 라면서 넙죽 한번 엎드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스윙스님 그걸 안 받아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빅나티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기리보이님이 이렇게 나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기분이 있음 끝까지 이렇게 스윙스 형이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뒤에다가 그걸 붙이잖아. 벗을 붙이잖아 계속. 나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안 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럼 네가 사갔으면 됐잖아. 너를 편의점 알바에서 구제해준 그 스윙스가 그렇게 힘들 때 너도 그렇게 모아둔 돈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형 내 인조권은 나한테 팔아 그러면 일하고 했으면 됐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싫고 아휴 진짜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이어가지고 기리보이 같은 인간이 빅나티에게 쉴 새 없이 은연중에 스윙스 혐오감을 일으켰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계속 말한 게 그거잖아요. 형 지금도 더워 뒤지겠는데 반바지는 안 파는 거야? 반바지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형 싸움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스윙스 최디오, 스윙스 강경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경호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고요. 스윙스 최디오님은 이제 시작하고 한 3초 만에 스윙스님이 한 떡실신 돼가지고 반으로 접히시겠죠. 야이씨 야 최디오랑 스윙스를 어떻게 비벼? 아무리 그래도 스윙스님은 그냥 동네에서 그 당시 동네에서는 그냥 저희 때만 해도 약간 그 요즘 일진들이나 요즘 뭐 그 양아치들 요즘 깡패들은 격투기 같은 거를 많이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88년 틀딱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당시에 뭐 은평구 사는 애들이 무슨 뭐 격투기 학원을 다닐 정도로 뭐 형편이 되지도 못했었고 그냥 정말 순수 피지컬 대 피지컬 악대악 깡 대 깡으로 그냥 싸워서 한 게 전부였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어떤 느낌까지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마포구 짱 같은 경우에는 킥복싱을 배웠대. 어떤 서대문구 짱 같은 경우에는 복싱을 배웠대. 근데 우리 은평구 짱은 아무것도 안 배웠어. 우리 학교 짱이 제대로네. 약간 이런 부심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때만 해도 인자강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야 인자강이 진짜 센 거지. 야 그러면은 야 우리 학교 은평구 짱이 킥복싱 배우면 저 새끼들 다 쓸어 담을 거야. 막 이런 이상한 정신승리가 있었을 때여가지고 스윙스님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당시에 뭐 운동 같은 거 딱히 안 하고 그냥 순수 통뼈 피지컬로 그냥 애들 다 잡고 다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이 싸우는 거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죽어요 진짜로 안 배운 사람이. 리섭님 몇 살까지는 어리다고 봐주시나요? 어리다는 건 근데 상대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빅나티님이 지금 뭐 나이가 22살, 23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나이 또래 애들한테서는 어린 게 아니죠. 그러면 이 같은 아이 또래들한테서 실수를 했다면은 당연히 뭐 이런 뭐 어린 보정을 못 받고 욕을 먹어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잖아. 저도 내일 모레 40이에요. 저 39살입니다. 저도 88년생. 그리고 스윙스님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고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 정도 새카맣게 어린애가 조금 그러면 아휴 난 저 나이 때 더 했지 하면서 좀 넘어가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같은 비슷비슷한 예를 들어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막 60대이신 분이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어떤 뭐 말실수 같은 거 여태까지 유튜브 같은 거를 하면서 막 그러면은 나랑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저를 졸라게 욕해요. 근데 60대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리섭씨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이런단 말이에요. 젊은 청년이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이래요. 보통 이제 나보다 까마득하게 어린 사람이 조금 실수하면 아예 그래 어리면 저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라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리니까 이해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보통 다른 기획사나 아티스트와 계약 종료 후 2, 3년 뒤에 인접권이 회사로 돌아간다는데 스윙스는 평생 인접권료를 지급하고 있었대요. 계약상에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그래서 기리보이 입장에서는 자기 인접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 파니까 기분이 나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게 자기 인접권이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도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한 본인 잘못이죠. 그걸 뭐 어쩔 거야. 다 큰 성인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리보이님은 나이가 36살이에요. 지금 내가 기리보이님도 나이가 한 26살 정도만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한다니까. 제가 말한 게 방금 그거잖아요. 어리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기리보이님은 지금 제 또래란 말이야. 스윙스님 또래예요. 지금 같은 또래끼리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아휴 스윙스 인생을 바꿔준 사람도 기리보이인 걸이라고 하신. 진짜 확실히 사업가 마인드랑 직장인 마인드가 많이 다르기는 하다. 예를 들어서 G드래곤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스윙스네 회사로 가가지고 스윙스가 힘들 때 스윙스네 회사를 멱살 잡고 캐리를 했으면요 저런 말을 해도 돼요. 스윙스의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 G드래곤이다.
근데 뭐예요? 스윙스님은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던 기리보이라는 편의점 알바를 데려다가 기리보이한테 돈을 벌게 해준 거예요. 그 선구안으로 인해서 스윙스는 돈을 번 거고, 이거는 스윙스의 능력이에요. 물론 기리보이님의 아티스트적인 능력도 맞습니다. 당연히 스윙스님도 스윙스님 성격에 기리보이님한테 감사해야 할 거예요. 당연히 너무너무 고마운 동생이고 기리보이 때문에 나도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긴 할 건데 기리보이님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의리 때문에 스윙슨의 소속사 다른 데서도 막 부르고 막 YG에서도 부르고 어디 무슨 뭐 박재범네 회사에서도 부르고 이랬을 때 스윙스와의 의리 때문에 스윙스한테 가서 돈을 벌어줬다면은 기리보이님이 저런 얘기를 해도 됩니다. 스윙스의 인생을 바꿔준 게 나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디서도 불러주지 않던 그 듣보잡을 데려다가 스윙스가 저렇게까지 키워주고 저렇게까지 그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그 펌프질을 해준 건데, 까놓고 말하면 스윙스가 훨씬 더 해준 게 많은 거죠. 근데 저거를 어떻게 기리보이가 스윙스 인생을 바꿔줬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배응망덕한 소리예요. 진짜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생각을 좀 고쳐야 돼요. 근데 제가 힙합씬 잘 모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남들 싸움 난 거에 가지고 이렇게 대법관 놀이를 하는 것도 되게 꽤나 재밌기는 하네요. 강 건너 불 구경하면서.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나 누구랑 누구가 이렇게 싸움이 나면은 저한테 제보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한번 이번처럼 이렇게 한번 타임라인을 한번 쭉 찾아본 다음에 제가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하고, 어떤 대중의 여론과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좀 다르다고 하면은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다른 이슈가 생겨서 막 빅나티님이 또 사리분별 못하고 폭주를 해가지고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은 제가 다음 방송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뭐 여태까지 나온 거에 있어서 정리를 한 거는 저는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